드레스 코드 자체로 본다면 새 교황은 보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오 14세 교황이 앞으로 세계 14억 가톨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추기경들은 이번에도 절묘한 선택을 했습니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으로 프란치스코에 이어 하이브리드형 교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출신과 활동한 지역과 영역, 성향이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는 대로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조부모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왔습니다. 여기다가 교구 출신이 아닌 예수회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남미 플러스 이탈리아 플러스 예수회라는 복합적인 배경의 교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시카고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남미 페루에서 오랜 기간 사목 활동을 했지요. 여기에다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입니다. 즉 미국 플러스 남미 플러스 수도회라는 배경이 겹쳐집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이었듯이 레오 14세도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의 첫 교황입니다. 아우구스티노회는 국내에는 널리 알려진 수도회는 아닙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입니다. 원래 사막에 숨어서 은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던 은수자들의 전통을 이어오다가 13세기에 공식적으로 수도회로 결집했고 교황청의 인가도 받았습니다.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현재 세계 55개국에서 약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5년 당시 인천교구장 맥노턴 주교의 요청으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인천 전동과 강화 그리고 경기 연천 등 세 곳의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회 홈페이지엔 수도회가 지향하는 영성으로 내향성,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교회에 대한 봉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공동체 생활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사제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사 때 복사를 썼었고요. 그의 삶은 미국, 로마, 페루로 3등분되곤 합니다. 미국은 청소년기와 신학교 시기까지와 아우구스티노의 시카고 광구장 1999년부터 2001년까지였습니다. 페루는 선교사로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치클라요 교구장 로마에서는 유학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우구스티노의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페루에서 보낸 시간이 20년이 넘죠. 그는 페루에서도 빈민과 농촌에서 사목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출되자 일부 외신에서는 라틴 양키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또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사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주교관이나 성당 안에 머물지 않고 거리와 변두리로 찾아가는 사제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도 이런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점이 콘클라베에서 동료 추기경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도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흔히 미국 가톨릭은 보수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 세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가톨릭 주류의 성향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전형적인 슈퍼파워 미국 출신 사제라는 선입견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탁해서 키운 인사입니다. 12년간 아우구스티노회 총장을 마친 그를 페루 치클라요 교구장으로 임명해 주교로 승품시킨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1년 후였죠. 이어 9년 만에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로마로 불러들인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죠. 우리나라 유흥식 주기경이 시골 교구 주교라고 했습니다. 대전교구장이었다는 뜻이죠. 시골 교구 주교를 교황청 장관이 되면서 대주교 추기경으로 승품된 과정과 비슷합니다. 프레보스트 주교는 2023년 1월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주교로 승품됐고 같은 해 9월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주교에서 대주교 추기경으로 승품된 것이죠. 주교부 장관은 전 세계의 사제들 가운데 주교 대상자 후보들을 물색하고 추천받는 자리입니다. 각국의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권위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자리지만 그는 겸손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외신과 융식 추기경 등의 전언에 따르면 콘클라베 첫날 탐색 전격의 선거에서부터
2차, 3차 투표로 가면서 프레보스트 추기경 표가 많아지더니 4차 투표에서는 표가 확 쏠렸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89표를 넘어가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하고요. 그의 겸손하고 검소하고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지부 수도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 교황은 이 수도회 총장으로 12년간 재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절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을 4차례 찾았습니다. 과거 어떤 교황도 교황에 선출되기 전에 한국을 찾았던 분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새 교황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의 방한은 주로 한국 지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 등을 주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방한 때마다 한국 지부에서 준비한 자동차도 마다하고 지하철로 젊은 사제들, 젊은 수도자들과 함께 이동했으며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만 가져와서는 세탁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서울 봉은사를 찾아서 약식으로 사찰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자가 아닌 방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젓가락으로 국수도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새 교황은 성직자답게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봉은사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구한 사진을 신문지면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총장이라고 하면 가운데 자리에 혼자 독상을 받을 법도 하지요. 근데 프레보스트 총장은 함께 봉은사를 찾은 동료들과 함께 겸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의 저쪽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더군요. 처음엔 사진을 보고서 이분이 맞나? 새 교황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새 교황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새 교황은 즉위와 함께 세계인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른 후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타난 첫 모습부터 화제였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도 똑같은 과정으로 첫 모습을 나타냈을 때 크게 화제가 됐었지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흰색 수단에 철제 가슴 십자가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구두도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신었던 검은색 낡은 구두였고요. 레오 14세는 어깨에 진홍색 모제타, 어깨를 덮는 짧은 망토지요. 모제타를 두르고 금색 실로 수놓은 영대, 이건 목에 걸치는 띠입니다. 영대를 두르고 금색 가슴 십자가를 착용했습니다. 구두는 그냥 검은색이었고요. 사실 구두만 제외하면 이게 교황의 전통적인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전전임 베네딕토 16세까지는 빨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교황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드레스 코드가 파격이었다면 드레스 코드 자체로 본다면 새 교황은 보수로 보입니다. 전통 격식을 그대로 따랐거든요. 또 한 가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른바 바티칸 사도궁 내의 아파트를 화려하다는 이유로 비워두고 콘클라베용 추기경 숙소였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산타 마르타의 집은 일종의 호텔이나 기숙사 비슷한 구조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새 교황은 역대 교황들이 거처로 삼았던 사도궁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도궁은 아마 리모델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옷과 거처에서부터 파격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방향을 예고했다면 새 교황은 일단 자신에 대해 진보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레오 14세 교황이 앞으로 세계 14억 가톨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임 일성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주일 3종기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평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빌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이 조각조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명으로 레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레오 13세를 언급했습니다. 레오 13세, 이분은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재위했었는데요.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교회 밖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던 교황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오늘날 또 다른 산업혁명, 인간 존엄성, 정의, 노동 수호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해 교회는 자신이 지닌 귀중한 사회 교리를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봉사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소박한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면서 재임 내내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고요한 신뢰를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복장은 보수적으로, 발언은 진보적 개혁적으로 보이는 교황. 어쩌면 그는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처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인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또 추기경들은 그런 그의 면모를 보고서 새 교황으로 선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교황의 행보가 주목됩니다.